안녕하세요. 뼈있는 아무말 대잔치 뼈아대 고용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소방 공무원의 절망적인 처우들이란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저 파헤치기 시간이고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 여기 이제 소방 공무원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뭐 뉴스를 보시면 열받는 뉴스가 많이 있잖아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뉴스도 많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 뭐 그런 뉴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소방 공무원에 관련된 뉴스를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지금 아니면 예전에 소방 공무원에 대한 그 소방 공무원이 쓰시는 그 물품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내용을 보고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아니, 그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물품들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는 자체가 좀 어이가 없었고, 게다가 최근에 나온 뉴스에서는 소방 공무원의 그 손해배상, 개인 손해배상을 당할 때 정부가 뭐 법률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제가 뭐 거기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 디테일까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를 읽어보니까 화재 진압을 할 때 문이 잠겨 있을 경우에 문을 부시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그 생명을 구하고 더 큰 재산상의 피해를 막는 건 중요하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소방 공무원 개인에게 소송이 들어온다?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경우가 자주 있대요. 또 뭐, 그러니까 이 집이 잠겨 있으니까 옆집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옆집을 통해서 갈 때 뭐 창문이 깨지거나 에어컨 실외기가 문제 생겼을 때 그걸 소방 공무원 개인한테 손해배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손해배상을 개인한테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국가가 거기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 없었다? 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소방 공무원 개인의 완벽한 잘못이라면 뭐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불길이 있고 그런 화재 진압 그런 상황 가운데 당연히 여러 가지 부수적인 피해가 없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부수적 피해가 전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잘못일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개인 그 공무원분한테 손해배상에 들어가고, 거기엔 지원이 이제야 제대로 된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고, 저는 만약에 그런 게 온다면 그런 것들이 진행될 때 미리미리 그거를 국가 상대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국가 상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제 소방 공무원 분들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또 우리 국가 공동체의 숨은 영웅들인데, 우리들이 그분들을 대우를 잘 못 해준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소방 공무원의 이제 여러 가지 처우들, 또 실태, 또 건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교수님께서 소방 공무원의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책임연구원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중심으로 이분이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 소방 공무원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너무 안타깝고 좀 가끔 화가 나기도 하고, 제가 죄송스럽기도 하는 마음에 참 듭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일단 소방 공무원 분들이 당연히 이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일을 많이 하시니까 많이 아픕니다. 아픈데, 설문에 참여한 8,500명 소방 공무원 중에 약 40%가 추간판 탈출증을 앓은 적이 있고요. 20% 정도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울 증상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소방 공무원 분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43%가 그 불면증 및 그 수면 장애를 겪은 적이 있다고 호소를 했고, 또 전신 피로에 대해서 호소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몸이 많이 아플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소방 공무원의 건강을
건강하실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특히나 화재 진단에 성공했을 때 모르는데 실패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인명피해, 예를 들어서 동료 혹은 피해자를 가깝게 를 보게 된다면 얼마나 정신적 충격이 클까요? 트라우마가 얼마나 클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전문적이고 아주 세심한 국가의 배려와 치료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뭐 그런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전혀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는 수준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소방공무원들이 다양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대요. 그 8,000명의 설문 참여자 중에 지난 3개월 동안 신체적 폭력을 당한 분이 무려 8.2%나 된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8명 분이 지난 3개월 동안 신체적 폭력을 당했대요. 근데 핵심이 뭐냐? 이 폭력을 당해도 소방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신고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보고를 잘 못한대요. 왜냐면 보고해도 후속 조치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소속기관의 신체적 폭력으로 보고를 했던 소방공무원 123명 중에 반도 안 되는 57명만이 기관 차원에서의 후속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 이하 정도만 후속 조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속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 처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X 같은 경우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여성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반인으로부터 성희롱 경우 있다고 말한 분 97명 중에 보고한 사람 4명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후속 조치가 없었고, 이 4명에 대한 후속 조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 국가 시스템이 후지냐면, 소방공무원 8명 중에 7명은 그러니까 공상이 이제 일하시면 다칠 수 있잖아요. 부상을 입어도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 기관의 행정평가상 불이익이 있을까 봐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김수석 교수님이 지금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거짓을 쓸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생각을 잘 못했는데, 우리가 2015년도에 그 메르스로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당연히 그 메르스를 잡기 위해서 또 노력했던 우리 이제 의사분들, 간호사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명을 했는데, 그럼 이때 메르스 의심 환자분들은 어떻게 병원에 갈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119 앰뷸런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 119 앰뷸런스 안에는 바로 소방공무원이 구급대원에 있었겠죠. 메르스가 2015년 5월에서 8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이제 사태가 발생했었는데요. 그때 인권위 설문에 응답한 구급대원의 무려 35%가 메르스 의심 환자를 이송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35%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진의 어떤 그 노력과 헌신에 대한 것들은 많이 조명이 됐었는데, 이 구급대원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끄럽게 저도 생각도 못했었고, 그런데 이때도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놓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소방 공무원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방 공무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과연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냥 어떤 이론적인 거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분들이 정말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했을 때에 오는 어떤 불이익이 없을 수 있도록, 또한 안전상의 문제가 생겼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 치료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마련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닐까요? 근데 우리나라의 소방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처우들을 보면은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세계 경제 13위, 14위 하는 그런 국가에 걸맞는 모습이 전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분명히 뭐 정부 하나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세금이 이런 곳에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다른 데가 아니라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저 또한 또 이 얘기를 하고 또 이거 사실을 또 잊고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다른 때보다 기회가 된다면 더 소방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우리 방송에서나 얘기를 할 생각이고요. 또한 뭔가 처우의 개선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알리고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뭐 비단 소방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 장병들에 대한 처우도 절망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내어놓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원과 관심이 정말 이렇게 집중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그 일을 할 때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게 불이익이 당할까봐 8명 중 7명이 보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다가 다쳤을 때, 힘들었을 때에 국가가 빠르게 그것들을 치유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내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고 국가가 나를 밀어주는구나, 국민이 나를 밀어주는구나 라는 그런 안정감을 들 수 있는 상황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소방 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때 홍제동 사고 났을 때 소방관 6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명은 선배님이 죽었고 또 한 명은 가끔씩 술도 한 잔씩 하던 친구였고, 그때가 제일 가슴 아팠죠.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고